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시흥의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로서 시흥시 의회가 주최하고 김진영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문화예술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 한지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흥시정연구원에서 이소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청소년수련관 김재훈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기가 솔레 아트홀이다 보니까 솔레거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솔레거리에서도 좀 오셨는데요. 솔레거리 상인회 김현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솔레마을 주민협의회 이상욱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한마음이랑 동네관리소 이명옥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조건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시흥예총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국문인협회 시흥시 지부 전영준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다 일일이 소개 못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부서와 과장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시 언론사를 대표하여 주간시흥의 박영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실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종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시흥지회 이재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극단 기린 이상범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청 시흥아트센터 운영과 정성영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오인열입니다. 네, 먼저 우리 시흥의 지속가능한 문화 창작 활동에 대해서 이 주제를 만들어 주신 연구 오늘 토론자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예술인들을 보면 제가 예술인은 아니지만 되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바탕이 이루어져야 예술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시흥시 경제 사정이 녹록치가 않아서 자꾸 예산을 더 주라는 소리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에 기린 이상범 대표님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언짢고 짠했는데 어떻게 해줘야 정말 좋은 방법이 나올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님들도 이 발표 듣고 또 더 다시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하면서 항상 당에서 회의를 할 때 문화예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희 시흥시가 여건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오기도 좋고 모든 문화인 예술인들을 이쪽으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만 모든 게 여건이 안 맞아서 중단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내빈 소개 및 축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신 김진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단상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정은 교수님, 그리고 이상범 대표님, 이전 회장님, 정철영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흥은 바다와 호수, 갯골과 하천이 어우러진 자연, 그리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품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런 잠재력 속에서 예술과 문화는 단순히 감상의 대상을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훌륭한 예술가와 단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의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방안은 단순히 공연장이나 전시 공간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예술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시민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문제를 넘어 우리는 창작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도시 곳곳의 생활 속에 문화 공간을 확충하며 문화 정책이 교육, 복지, 도시의 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문화예술이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나눈 내용들을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 속에 반영되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주신 우리 손길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내빈 축사는 해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의원님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셔야 사실 또 진행이
좀 빠르게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세 분 잠시만 나와주셔서 응원의 한마디씩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욱 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중에는 우리 박용기 대표님밖에 안 오셨네요. 좋은 그 문화예술 창작하는 이 토론회를 지역 주민에게 아주 뭔가 좀 공감대가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에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 원장님 오셨는데 시의원님들이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토론회까지 할 때는 엄청난 본인의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 시정연구원이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보다 깊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실행 방안을 함께 찾아주셔야 돼요. 듣고 말아버리면 시의원과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물론 도와주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챙겨주셔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보다 큰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더 실행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입니다. 김진영 의원님하고 저는 같은 지역구인데 지역구를 떠나서 여기 이제 대하신천 여기서 하신다는 게 의미가 있고 저 또한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피넬로 하는데 저희 지역구가 아닌 연성동에서 이제 시흥시청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 주민들이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또한 확장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김진영 의원님께서 이제 문화예술 관심이 많고 저도 과거에 이제 체육을 하면서 또 문화예술하고 제가 이제 2022년 처음으로 의회 들어왔을 때 공약사항이 그 ABC 쪽에 뭐 한예종이 됐든 문화예술이 융성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좀 유치해 보겠다 그래서 갑 지역은 사실상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문정복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공감을 했고 또 임병택 시장님이랑도 같이 공유를 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추진되지 못한 점이 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김진영 의원이 그거의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이후로 이런 문화예술이 융성한 갑지역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펴져서 시흥 을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이 좀 더 우리 시흥시의회 민들레 영상 보셨나요 다? 그 민들레 딱 퍼지는 영상 그런 것처럼 시흥시의 골고루 그 영상처럼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영 의원님이 하시는 이 정책 토론회가 문화예술의 융성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방안 참 어려운 주제면 주제일 수도 있고 범위가 참 넓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딱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도출할 때까지의 숨은 데서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김지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듣고 참 저는 교육적으로 하실 줄 알았거든요. 딱 외모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쪽에 하실 줄 알았는데 문화예술 방면으로 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요. 오늘 이게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 많은 참고하셔서 또 저희한테까지 이어져서 저희가 또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 의장님도 함께 오셔서 앞에 저희 사진 촬영 한 번만 진행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네, 같이 오셔서 네, 찍겠습니다. 김진영은 안 해요? 김진영!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정원 교수님은 제가 이력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력이 너무 많아서 어떤 기준에서 소개를 드려야 될지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시며 각종 공연 프로듀서 협회 이사나 대표 그 컴퍼니 대표도 맡으셨었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더 드레서나 내 마음의 풍금 등 다수 공연 기획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해온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비전을 계속 제시해 오셨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종헌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의원님들이 되게 이렇게 친분이 두터우신가 봐요. 보기 참 좋습니다. 되게 문화적입니다, 아주. 아마 이제 의원님들 말씀 중에 이 주제를 제목을 보면서 이거 어려운 제목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는데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주제를 보고 너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도 있고 또 아무나 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해드릴 게 일단 제가 시흥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흥시의 당면 과제라든지 어떤 또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게 급변하는 이런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도 좀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정책 전문가라기보다는 공연예술 뭐 기왕 전문가라는 호칭을 쓴다면 그나마 뭐 공연예술 쪽에 한 40년 정도는 몸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연극하고 뮤지컬 만들다가 실패한 사람도 교수 되는 사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라는 이름을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초대해 주셔서 하여간 있는 힘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양해드린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 요청도 좀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지난 7월에 아마 시행 계획을 그 지역 문화 정책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미 다 그 문제 진단도 하시고 그 앞으로 향후 중장기 계획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아니 이런 거 없이 좀 와서 해달라 그러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텐데 이미 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 진단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요. 당신 와서 한번 말해 보시오. 이러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봐서 제가 그 오승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방법은 선생님들 준비하고 진단하고 하는 방향에 동의하고 또 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한두 개 들여가지고 설명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사례 두 꼭지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오늘 주제 발표의 서두랑 결론은 사실은 그 시흥시 의회에서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시흥시 의회에서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하신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유사한 키워드를 도출했고 그런 걸로 정리를 할 요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시흥시에서 그러면 이런 정책 방향에 도움될 만한 구체적이고 또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도출되고 좀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장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가지고 그 애가 좀 어려요. 어린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편도선이 좀 커요. 편도선이 커가지고 또 코로 넘어가는 편도를 또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걸 아데노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친구들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잠을
수면의 질도 안 좋고 입도 벌리고 자고 그 비염도 많이 오고 편도염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하려고 그래도 지난 뭐 여러 가지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술 날짜도 못 잡고 그러다가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귀하게 급하게 지난주에 수술 날짜가 잡혀서 지난주 수요일 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서울대병원이 또 들어선다면서요? 그래서 시흥시에 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가면 되는데 하여간 하고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됐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퇴원하고 집에서 지금 이제 중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오늘 주제에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 나와서 하신 말씀 때문에 즉흥적으로 뭐 주저리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느꼈던 건데 단상이 지금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면서 이 아들이 자기 호흡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잘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자는 게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본인 그 어린 놈이 그래요. 너무 편하다고. 숨 쉬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 생태계에 자기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될 거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여건도 만들어야겠지만 우리가 인공호흡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고 그 호흡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단상은 주신 자료가 너무 잘 정리되셔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사업들을 제가 잘 몰랐어요. 여기서 하시는지를. 그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수많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시흥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참 많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 생산력이 뭐 성장되고 확장되는 그런 것도 성과도 있죠. 다만 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런 레지던스를 유치하는 것들이 경쟁하면서 어느 지역에 조금 더 지원금이 많은 곳이 생기면 한 2, 3년 어느 지역에서 그 예술단체가 활동하다가 이게 또 떠납니다. 이게 마치 예술가의 노마드 현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 생태계에 일종의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속 성장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 싶습니다. 왔다가 좋은 시절 했다가 또 떠나고 이러면 굉장히 지속 성장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오늘 발제의 전체의 톤을 먼저 일괄로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자료를 좀 빨리 간략하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한 5분 이상은 지났죠. 그러니까 뭐 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휠로 넘긴다고 하셔가지고 클릭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흥시 문화 정책의 현재와 방향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요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시민 중심의 문화 도시를 지향한다는 말씀으로 전 이해를 했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정책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행 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거는 이 문화 정책에 정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이제 시흥시 문화재단이 곧 설립된다고 하니까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는 시행할 추진축이 컨트롤 타워가 시흥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문화예술회관도 아마 듣기로 내년에 준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창작 공간이 부족한다든지 단기성 지원 사업을 좀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있다라든지 또는 예술가들이 지금 정주 기반이 조금 취약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인구가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시흥시가 한 50여만 명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 60만 명 가까이 되나 보죠. 그래서 그리고 문화예산도 경기도에 있는 그 도시 중에 583억으로 한 8위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준공,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 이런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넘어가죠. 그 제가 드릴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BYMT인데요. BYMT와 파주페어 두 개를 소개할 건데 이 두 개는 저랑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BYMT는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유스 뮤지컬 컴퍼니를 공공 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을 개인적인 어떤 비전으로 갖고 있었다가 마침 올 여름에 그 영국 런던에 좀 그런 이렇게 워크숍 참가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연사들 중에 한 분이 이제 BYMT 총예술 감독인데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통했던 단상이 자연스럽게 오늘 발표에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파주페어는 올해로 두 번째 시작한 건데 문화 북앤컬처라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 그 공연 섹터의 그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했고 올해도 같이 참여를 해서 2년 같이 몸담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BYMT라고 하는 그 일종의 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대학교 1학년 정도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예요. 단체인데 특이하게 이들이 하는 공연은 직접 창작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유소년 단체들이 있는데요. 대개 기성 작품들을 라이센싱 받아서 아이들의 뭐 노래나 춤이나 연기를 경험할 수 있고 무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접 스스로 한 작품마다 직접 매년 6에서 7개 정도의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내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 단체는 영국 전역을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조직인데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리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리즈는 영국 런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북요크셔 지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런던이 아니고 리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 도시인데 인구가 한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시흥시가 60만 명이니까 뭐 큰 차이 없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그 영국 그 아트 카운실에서 공식 지원을 받는 유일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단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단체가 리즈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공한 사례를 잘 살펴보면 시흥시에서도 그런 모델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작 오리지널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실제 만든 작품의 결과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예산을 일종의 가장 큰 비중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 점이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예산을 무대의 완성도보다 참가자들의 경험, 그다음에 장학금, 생활 지원에 이런 등등의 우선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낼 때 실제로 그 한 작품당 출연 인원이 한 3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를 합니다. 그 3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데 그 30여 명은 그 창작 작품의 그 배역의 비중이요 비슷하게 균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30여 명이 무대에서 나름의 분량을 갖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한국에서의 대개의 경우는 주역하는 주인공 몇 사람만 좀 비중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앙상블이에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소재도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친구들의 패널을 조성하는데 각 지역의 학교와 다 네트워크돼서 예를 들면 시흥시면 시흥시 연고대에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 패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할 작품의 소재, 주제, 방향성 이런 것들부터 검토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또는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과정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청소년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일종의 청소년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단체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용성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굉장히 다문화 사회가 굉장히 크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장애,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적시하면서 공공의 재원을 받기 용이하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공공에서도 마음껏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35%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의 35% 정도가 본인의 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 그 수준이고요. 이들의 목표는 향후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학금 제도, 이런 케어 제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 BIMT의 연간 예산이 한 130만 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공공 지원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건데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이게 이 단체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생태계에서 전국 생태계에서 자기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호흡을. 그리고 이 10% 정도만 영국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본인들의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이거 더 낮출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이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BIMT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정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데 이들이 연간 6개에서 7개의 작품을 창작을 할 때 전국 단위로 오디션을 합니다. 전국을 투어 다니면서 전국 투어 오디션하고 만들 때 직접 이제 만들 때는 한 보름간 캠프를 하는데 리즈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관심 있는 청소년들, 전문가들이 리즈에 모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일종의 시흥으로 모이게끔 유도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창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나 소재나 이런 거는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데 실제 음악 쓰고 글 쓰고 하는 친구들은 웨스트 엔드라고 하는 영국 런던의 그 극장가가 있는데 그 극장가에서 그 아주 스타 창작진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신진 창작자들이 해요. 기성 작가들이. 그래서 그 기성 작가들이 그 청소년들의 니즈를 모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작품이 일종의 그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트라이 아웃 개념이 되는 거고 이 청소년들한테는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 아웃 때에서 실제로 이 작품이 웨스트엔드에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상업적으로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교육적으로 경험의 목적으로 접목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콜라보가 잘 돼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트엔드에 가서 성공했던 그 IP를 바탕으로 이 BYMT는 소량이지만 로열티도 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BYMT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겁니다. 신작을 만들어내고 초연을 제작하고 그 로열티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기금 환류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BIMT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시사점 키워드는 창작해나는 그런 여건이죠. 환경이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정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창작 로열티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 호흡할 수 있는 환류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고 이게 그 작년도 오디션과 관련된 브리티시 영상인데 조금 한번 볼까요?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Unforgettable. Like, I'm going to be thinking about this 10 years later now, remember every single bit of it. I've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It's like a 3-hour audition and you get to do musical theatre, so there's literally nothing to lose. You form a bond with everyone in the cast because of this intense environment, and that makes it become more fun because you love everyone around you. And it's so exciting and so thrilling in the boringness of everyday life. I'll remember this experience forever. This is amazing. 이 각각의 작품들은 지역 청소년들이 만들고 싶은 사회적 이슈나 메시지를 갖고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다만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기성 창작진들이 도와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만드는 그 캠프는 그 리즈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한 보름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만드는 작품을 연간 7개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역 오디션을 전국 단위로 다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지역 오디션을 그 한 3시간 정도 하는 거요. 그 3시간 정도의 오디션을 통한 그 잊지 못할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뮤지컬과 이렇게 실기 입시를 하면 그 보통 수험생들이 얼마 정도 시간을 갖고 본인이 1년간 준비한 기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길어야 3분 정도예요. 이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그 평가위원으로 앉아 있으면 한 수백 명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한 500명, 600명 하는데 그 친구들이 1년 내내 춤, 노래, 음악 그걸 준비해서 기껏 하는 게 심사위원 앞에서 3분 정도예요. 3분. 3분이면 나가야 돼요. 3분 안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시간을 배려하는 그 오디션은 누구를 뽑는다는 것보다도 오디션 자체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무대에 대한 경험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 친구들이 떨어져도 행복한 거예요, 되게.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소리도둑이라는 뮤지컬인데 이게 꽤 오래전에 만든 작품이고 이때 그 어린이 아역 오디션을 할 때 3시간이 아니고 한 10명을 최종해놓고서 한 일주일간을 오디션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08년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 그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든 그 제작사 대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걸 여러분이 좀 해주십사.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당시 남경주 최정원 씨가 같이 출연을 한 작품이에요. 저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고.
제가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어 봤는데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뮤지컬로는 각종 상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아주 자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데 이런 소리도들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냈고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런 오디션 캠프를 했다는 거가 저는 매우 제가 뜻깊게 생각하는 저의 자부심의 어떤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이제 파주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파주는 다 알다시피 이 파주 출판 도시가 최근에 매우 이렇게 정체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약간 고립된 상태. 그래서 그분들의 뭔가 이 활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제적인 활력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의 활력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이제 결과로 이런 파주 페어 북 앤 컬처라고 하는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 요지는 이겁니다. 파주라고 하는 출판 단지에서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이야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토리를 생산해서 종이에다 찍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원천 IP라고 불리우는 스토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원천 IP를 가지고 공연으로, 영화로, 기타 콘텐츠로 무엇인가가 OS,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의 바탕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고민의 바탕으로 이 파주 페어 북 앤 컬처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 올해가 2번째고 이 지역 전체를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사업에 같이 하면서 좀 자세히 가보게 됐는데 이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스테이지더라고요. 이 전체가 전국 어딜 가도 이러한 공간을 무대화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멋진 출판 도시 건물 하나하나마다 그 자체가 베뉴가 되기도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뭐 북페어도 하고 공연 페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영국 얘기했는데 영국의 이 쪽쪽 스콜랜드 올라가면은 에든버러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매우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개된 작품들이 전 세계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파주에서 한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염두에 두고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 소위 뭐 문학동네가 됐든 지성사가 됐든 각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 IP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다, 인형극을 만든다, 창극을 만든다, 오페라를 만든다, 뭐 기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컨텐츠가 프린지에 진출하고 세계에 진출하고 유통할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은 그들 작품의 스토리로 판매하는 거에 대한 브랜드 제고 효과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일타 여러 피를 생각하고 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유산, 문화 자산, 그 다음에 그들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랑 맞아떨어지는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업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고유한 문화자산과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번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했다. 이게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파주에서 이런 사례를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만 하면 파주만의 고유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파주만의 차별성을 찾아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개방입니다. 개방. 그들 말에 의하면 약간 고립됐던 거를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방하고 그 다음에 순환을 통해서 해외와 그 다음에 파주 외 지역하고 연대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흥시는 시흥시만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도시가 옆에 있고 그다음에 수원과 인천이라는 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실용적인 문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일종의 스스로의 자체의 내수 시장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외연과 연대하는 네트워킹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송승환 씨가 총예술감독이신데 그 이제 파주 페어 북앤컬처라는 네. 축제를 올해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문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네. 그런 뜻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게 뭐 있나요? 제 경험이죠. 네. 난타 만든 얘기, 그죠. 에딘버러 네. 간 얘기, 네. 뭐 평창올림픽 만든 얘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재작년에 출판도시 분들하고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다녀왔어요. 네. 갔다 와서 출판도시에서 그런 축제를 여기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작년 1년 동안 TF팀을 만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그 TFT 짜고 중에 제가 한번 그리고 해가지고 올 같이 9월부터 했던 사업이다. 처음으로 파주 페어 북앤 분위기만 보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 적용 모델 탐색에서는 BYMT가 갖고 있는 창작 중심의 순환 구조, 그다음에 파주 페어가 갖고 있는 개방형 문화 생태계 이런 두 키워드를 조금 힌트를 얻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으로는 예술가가 머무르고 싶은 도시, 우리가 기업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는 기업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그래서 예술가들이 정착하고 그다음에 창작 환경의 여건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든지 거점, 투자형 지원 체계.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반대급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는 단순 지원하고 난 몰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지원 자체의 개념이 내가 그들 예술가에게 예술단체에게 이렇게 했으니 뭔가의 반대급부의 성과를 내라 이런 건데 또 하나의 투자의 속성은 뭐냐면 투자는 기본적으로 사업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가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지원이라는 성격을 될 때는 결과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되지만 인내심도 되게 중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신진 창작자들의 순환 모델이라든지 지역 예술인 요 실태조사 정리하는 아마 문화재단이 설립하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생태계는 사람 그다음에 그 공간 그다음에 정책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때 생태계의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 자체 내 내수 시장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이 시흥시만의 그 특징을 오히려 강점화해 가지고 자전과 공존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요 유인물을 나중에 추가된 유인물이라서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인물로 해보해 주시고 이런 지역 창작 생태계 지속 가능성 확보에서부터 지역 정체성과 결합된 창작 콘텐츠의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 지원을 넘어서 투자형, 자생형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흥시 문화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창작 이코노미 포럼에서 낸 내용인데 We build culture when we build condition for creativity 이게 있는데 창의성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 이제 그게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 활발히 다이내믹하게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위한 정책의 비전의 방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흥이 그 문화 생태를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정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무대에 마련된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 조성 방안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시나리오는 길게 써주셨는데 시나리오보다 아까 주셨던 이야기와 또 편하게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술인 출신으로서 사실은 이런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시흥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제 토론자분들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함께 토론 나누면 좋은데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토론자분들께서는 각각 5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드릴 예정이고요. 토론을 마치고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 토론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저희가 준비된 대로 이상범 극단 기린 대표님, 그다음에 이재환 시흥예 총회장님, 정성영 시흥시청 아트센터 운영 과장님, 그리고 발제자 김정원 성신여대 교수님 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극단 기린 이상범 대표님께 발언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기린 대표 이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2, 3년 전에 어느 작은 모임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진영 위원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 그냥 어설프지만 나이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은 좀 젊고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당신 예술가인데 뭐 하느냐? 시흥 예술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시의원님이 계셨는데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흥에서 싫은 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당신인 것 같은데 와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지은 죄가 있어서 부족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시흥에서 태어났고요. 잠깐의 뭐 군대 생활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흥을 비운 거 말고는 지금 줄곧 시흥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흥에 극단을 낸 지가 이제 올해 연차수로 24년 차고요. 그래서 연극과 기타 시흥에서 하는 이런저런 축제나 예술제나 좀 같이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까 시 의장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가슴이 저렸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가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예술가로 산다는 게 시흥에서 되게 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그 시흥에서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기초해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그냥 읽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가 에드워드 칸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일을 위해서다. 미래를 위해서다. 기자 고명섭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이다. 미래를 앞에 두고 과거를 읽음으로써 현재를 여는 일이다. 미래를 가슴에 품고 과거가 남긴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 역사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 오늘이 있다. 우리가 있다. 대화의 주체는 우리라는 것이다. 미래를 책임질 주체는 오늘의 우리라는 것이다. 역사의 주체가 되려는 의지가 역사의식이다. 시흥예술의 미래를 숙고하는 과업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시흥예술의 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대 출범 이후 시흥은 이렇다 할 문화정책, 예술정책을 입안하지 못했다. 축적된 사료는 있는가? 정리할 주체는 있는가? 비전을 제시할 전문가는 누군가? 역사란 미래와 과거의 싸움일진데 싸움 상대로서의 과거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마주할 상대로 현재를 내세울 수밖에. 어차피 과거는 오늘의 내 모습에 축적되어 있을 것이니 현재 오늘의 시흥예술의 싸움을 걸 수밖에. 제가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싸움 많이 해야 됩니다. 건전한 싸움. 근데 우리가 좀 싸움을 많이 회피해요. 나쁘게 여기죠. 그래서 미래가 잘 도출이 안 됩니다. 저는 늘 싸움하자 그러고 시비 걸고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런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 없는 행정은 영혼 없는 몸뚱이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부리는 행정의 미숙이 시흥예술의 현주소다. 전문성의 부재에 더해 행정 편의까지 더해진 꼴이 현재의 시흥예술이다. 지원하되 참견하지 않는다는 시대 정신은 묵과한 채 지원은 최소화하되 참견은 최대화하고 있다. 예술가와 소통하고 현장을 살필 의도도 여유도 없다. 잠시 거쳐갈 보직이기에 전문성에 대한 욕구도 없다. 예술 특유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행정을 획일화하고 단순화한다. 심지어는 예산 편성까지 행정부가 결정하고 따를 것을 강요한다. 결과물을 시흥 밖과 공유할 수도 없다. 영리금지 명목하에 이윤 창출도 활동 범위 확대도 불가하다. 시흥 예산으로는 시흥이라는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소비적 행정의 전형이다. 담당 공무원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그들도 예술가 못지않게 답답하고 억울할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부조리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문화재단 설립을 결단해야 할 때다.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내년 하면서 문화재단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어떨지. 근데 저는 뭐 문화재단도 나름 벌써 역사를 가지면서 이런저런 폐해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후 정산 제도를 제안한다. 예술은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아니다. 끊임없는 실패를 전제로 명품을 완성해 가는 일이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가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변수가 정상이다. 변수를 상수로 압박하는 것은 예술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예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예술가의 업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실패를 입증할 뿐이다. 그러니 기다리고 평가하라. 연구개발, 요즘 산업기술 쪽에서 많이 논의되고 고민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실은 창조예술의 본류입니다. 문제의식에 시작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R&D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의미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부족함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 일회적 지원으로 명작이 태어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지원 계획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투자 없이 결실을 탐하지도 강요하지도 마시라. 시흥예술은 이미 자기 살을 깎아가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싹을 틔우는 듯 이내 말라 죽는 상황이다. 내용적으로 말하면
시흥에서 예술 해보려다가 많은 예술가들이 시흥을 떠납니다. 뭐 꼭 시흥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예술가의 생존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저도 연극을 한 30여 년 했고 시흥에서 극단 24년 차인데 아마 2년 후면 저도 시흥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거 다 털어서 은행 돌려주고 저는 어디론가 밥을 먹고 살 곳을 찾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나름 연극을 한다고 열심히 투자하고 했습니다만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빚쟁이가 된 거죠. 뭐 개인적인 후회는 없고요. 어쨌든 버틸 현장은 못 된다, 어렵겠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산은 확대돼야 합니다. 시흥문화예술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예산을 그냥 조금 확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아주 파격적으로, 혁명적으로 확대가 돼야 됩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현재 시흥 시민은 예술에 관한 한 사실 홀대받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양적 팽창, 질적 저하가 오늘 시흥 예술의 초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자체 초기에 비교하면 개별 예술 활동 지원은 현재 30% 정도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저희 그냥 극단 개인의 역사로 보자면 초기에 한 작품 하나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1,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좀 상황이 이상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흥아트센터가 이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 예산에 비하면 공연비 예산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트센터는 왜 지었는지, 개별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과연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술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운영자에게는 거미집이 되지 않도록 공연 예산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성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인데요. 지금 시흥 예술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을로 설정하고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문제 제기하지 않고 정책 제안하지 않고 순종적 자세로 조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권리와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수혜와 복종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주체적 입지로서의 갑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술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예술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문화예술가인가요? 네, 과장님도 찾아뵙고 합니다. 잘 만나주시지도 않지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 아니 지원금 받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아를 제 앞에서 합니다. 뭐 큰일 안 난 게 다행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의리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또 현실적으로 눈치를 보며 그 조금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팝니다. 이거 뭐 누구 탓하겠어요.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버텨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크게 자성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집에 손님 드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시민의 자랑이 되려면 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술, 시흥예술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고 자발적 발걸음을 유도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맙시다. 한 도시의 전체적인 삶,
즉 환경, 질서, 분위기, 정서, 행복, 가치를 결정짓는 힘은 문화예술의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문화가 피워내는 꽃이 예술이고 시흥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 시흥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인지, 예술은 언제까지 이렇게 홀대를 받을 것인지. 앞에 그 발표해 주셨던 맨 마지막의 표현, 창의성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 멘트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현장 예술가로서 시흥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저는 뭐 공연 예술가여서 전체적인 얘기는 대변하지 못하고 그냥 공연 예술가로서의 일부만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물을 추구하는 삶인데요. 행정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매기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신노동은 그래서 평가 제로입니다.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못 줘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물건으로 보여주질 못해서. 이게 이제 전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때로는 배우들 옷 해주는데 왜 출연료를 주냐는 강요에 옷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연을 마치고 시흥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공연을 마치고 한 달 후에 대학로 공연을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왜 시흥시에서 투자한 돈으로 대학로에 공연을 갑니까? 거기서 돈 버셨죠? 수익금 내놓으세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겪은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앞에 이제 우리 미래를 고민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희망찬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주 처절한 반성 없이 그냥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큰 꿈을 꾸는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토론회를 하는데 제안하고 토론하고 의견 내는 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값어치 없습니다. 이거 제가 20몇 년째 해보는 겁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봤죠.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가장 절망스러운 건데, 의회는 의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예술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너무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실 발언 시간은 한 5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상호 대표님 과거부터 있었던 이야기들도 그렇고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시흥 문화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상 좀 더 말씀을 좀 축약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으나 이렇게 조금 길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 여유롭지가 않아서 뒤에 분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좀 많은데 지금 저도 그냥 듣고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부분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도 영리금지 명목 하에 이윤 창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시흥이라는 감옥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던 부분도 동감을 하고, 사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한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들이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보조금으로 통해서 제작된 공연들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공연들이 결국에는 다시 발목을 잡아서 예술의 자생력을 해치는 그런 좋지 않은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과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또 이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30년 돼가나요? 30년 넘었나요? 예.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뀐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술 활동이 작품 만드는 게 예술가들한테 맡겨졌다가 그게 행정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지역 예술의 역사입니다. 그 전에는 표를 팔았습니다. 예, 그 표를 팔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도 표를 팔 만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개인적으로 일단은 자기 그 제작비를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원금을 주었어도 당연히 표는 파는 거로 여겼습니다. 지금보다 지원금을 훨씬 많이 주면서도 그래도 예술가는 빚을 엄청 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말로는 수억 빚을 졌다 그러는데 작품 하나당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까먹는 거는 속된 말로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표를 판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내 공연을 보기 위해 돈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허접한 거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자체 되면서 표 파는 거 금지. 그리고 지원해 준 거에 내 돈을 더해서 더 좋게 만드는 거 금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편의라고 하는 것 쪽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 옵니다. 그게 지자체 예술 현주소의 역사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더 돈을 쓰고 싶어도 그 지원 프로그램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흥은 제가 아까 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양척 팽창. 굉장히 많은 예술 활동들이 시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맡아서 수행하는 예술단체들은 예산을 굉장히 조금씩 받습니다. 같은 예산을 시가 커지는 만큼 예산을 막 늘리면 좋은데 거의 예산은 동결돼 있습니다. 크게 안 늘어나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쪼개서 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돈을 투자해서 쓸 수도 없는데 작품 오죽하겠습니까? 예술가는 뼈저리고 가슴 아파요. 화납니다. 근데 못하게 해요.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성의 기초에서 아까 문화재단 얘기하잖아요. 전문가가 행정하면 달라지리라 보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의 굴레에서 비전문가인 행정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자. 빨리 시행은 벗어나자. 몇 년째 지금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면서 진전이 없길래 저도 많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대표님께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이런 관리함으로 인해서 좀 더 현상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도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문제들 직면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다가 보면 지금 나가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정해진 사업 범위에서 지금 예술이 창작되는 굴레를 깨려면 저는 좀 실험적인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 바우처 사업 같은 거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해봤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던 게 아니라 일종의 시루 같은 지역 화폐 페이처럼 문화예술에만 결제가 가능한 페이 시스템 같이 우리가 실제로 돈을 주고 공연을 사서 보는 관람을 하는 그런 경험적인 내용들도 충분히 나눠볼 법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또 선택을 통해서 선택받은 작품들 그리고 단체들은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시범적인 시도들이 좀 뒷받침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어서 다음으로는 이재환 시흥예총 회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흥예총 회장 이재환입니다. 참 앞에서 우리 이상범 선생님 굉장히 무거운 말씀 해주시고 또한 저는 이제 또 몇 자 적어봤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저희 오래전인데 저도 한 30년 전에 시흥에 와서 예술 활동하면서 열심히 해왔고 또 제 단체를 23년 전에 창단을 해서 지금 열심히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 우리 김윤식 시장님 아마 시장일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예술인들한테 뭔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발표장을 한번 열어보고 토론회를 한번 가져보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 앙상블로 이렇게 좀 연주도 하고 했는데 계셔야 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한 물론 시민분들이 계셔 주시고 여기 이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예수를 사랑하시고 또한 관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작 지금 계셔야 될 분들이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참으로 이게 시흥의 현실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실 많은 걸 좀 적어 보기도 하고 다른 도시의 그런 사례들을 좀 적어 보기도 하고 시흥시 방향 이런 제안도 몇 개 적어 보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읽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시흥시의 현실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얘기하면 좋겠다. 또한 희망적인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희망적이냐? 우리 이상범 선생님께서는 지원금을 받으면 티켓을 판매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올해 제가 예총 회장을 맡은 거는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원금을 받고 티켓 판매를 해서 그 공연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협회 회장도 한 3년간 이렇게 맡고 그러니까 한 5, 6년 전 되겠죠. 그 정도 전부터 작은 금액 티켓 판매를 해왔고 올 신년에도 이제 이걸 선생님께 이제 그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대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올 신년 음악회도 예산을 지원받고 티켓 판매를 해서 2회 공연을 해서 잘 마무리를 했고 이런데 시흥이 사실 현실적으로 예술을 해 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더욱 우리 60만 이제 곧 신도시들이 더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70만까지도 이제 갈 우리 시흥시인데 그렇다면 이 시민들이 과연 그 공연에 대한 아니면 우리 예술에 대한 그 니즈가 없을까?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있고 그런 모든 면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창작 공간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서두에 말씀을 좀 엉뚱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창작 공간이 우리가 이제 사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ABC라는 공간이 예술인 마을로 형성을 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ABC 학습센터가 지금 과연 예술인 마을로 조성이 돼가고 있나? 혹은 거기에 이제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공간은 굉장히 많고 물론 우리 청소년 공간들도 많이 사용되고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소공연장을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 공간들은 수없이 많고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시흥시에는 우리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 마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창작 공간을 넣어서 충분히 시 예산이 없으면 물론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 예산이 없으면 우리 예술인들한테 공간을 내어주고 그곳을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런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돼 있고 그런 아마 자세도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예총에는 많은 그런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님 감사합니다. 또 기가 막히게 제가 또 바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정리를 해주셔서 사실은 지금 발언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지금 점점 대관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흥시청 아트센터 운영과 정소영 과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아트센터 운영과장 정소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우리 의원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런 것들을 갖고 정책 발표를 하시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위험합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공격 들어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됐는데 지금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 대화는. 왜냐하면 저는 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요. 저는 예술가였어요. 성악가였습니다. 유럽에서 15년을 공부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한 때 쓰는 돈으로 약 3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수미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석사를 4개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예술 경영학 박사를 또 땄습니다. 그러면서 성악가 생활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페라를 하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교통비 쓰고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100만 원도 안 남아요. 그리고 교수를 좀 해보려고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안 되고 또 어떤 학교는 뭐 비공식적으로 뭐 3억을 요구하고 5억을 요구하고 야 이거 진짜 살기 힘들구나. 그러면서 제가 만 40이 되면 이제는 교수가 안 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돈도 없고 있는 돈 다 쓰고 차라리 그걸 빌딩이라도 하나 샀으면 괜찮은데 부모님한테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다가 40이 되면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예술 경영 쪽으로 가야 되겠다. 뭐 가진 게 도둑질이라고 딴 건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술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예술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술 경영으로 터닝 포인트를 바꾸면서 나름 이제 저도 창작도 해보고 하여튼간에 온갖 지랄을 다 해봤습니다.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 진짜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 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공연예술 경영 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어떤 분들은 좀 뭐 자랑처럼 저기 하겠지만 이게 예술가들의 현실이에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의 현실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작하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역할을 해주는 것이 행정인데 사실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예술이 우리나라 행정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로 행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나쁜 얘기 했죠.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 근데 행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담당자들이 그걸 벗어날 수 없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서 예술가들과 행정가들의 중간 역할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게 소위 말해서 공연예술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시흥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거는 문서상으로는 그냥 서류 좀 봐주시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많은 시기들을 거쳐와서 이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여기 와서 좀 느끼는 건데요. 이 시흥 같은 경우는 창작 예술 활동에서 전문 예술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방향과 그 다음에 일반 생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생활 예술과 그 다음에 지역 그 상권과 경제 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는 축제에 관한 어떤 그런 이 사업과 좀 구분해서 좀 가야 될 필요성을 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공연이 겹치게 되면 지역 상권과 개발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한 지역의 상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도 관람을 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한 이 조수미 프리뷰 페스타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인데 실제 이틀 동안에 약 30억의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 지자체에서 30억을 들여갖고 돈을 푼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외래 상인들은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정말 10억도 안 들어간 돈으로 30억의 소비가 발생되면서 지역의 그 시민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연을 보고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연이라는 어떤 그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공연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역 경제의 어떤 파생적인 효과까지도 보시고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사업에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창작 예술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예술 단체는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예술 단체들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런 예술 단체들이 왜 힘드냐면 이게 하나의 전부 다 예술 단체에 들어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중앙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와 지속적인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통 활동에 충분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도 이제는 기회를 주고 그 예술 단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단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하나의 예술 단체 다 묶여 있어요. 그 안에는 생계도 아닌 그냥 생활 예술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창작 활동을 단체로 하는 단체들은 좀 지원을 해주고, 이제는 그런 지원된 예술 단체가 담은 몇 년간 테스트를 해서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지원 사업에 같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지자체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거는 이미 정책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브릿지할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려면 정말로 문화예술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 미술 창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행사성과 그 다음에 동아리, 생활예술 나눠놓고 순수하게 순수 예술로서 정말 예술의 가치성을 가지고 지역 예술을 대표하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은 따로 분류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화예술은요 지금 중앙정부도요 어떠한이 있어도 문화예술금의 2조 원이라는 문화예술 지원금을 어떤 정부든지 2조 원은 깨지 않습니다. 더 늘지도 않지만 2조 원은 안 깹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예술 지원금을 넣을 때 최소한 못해도 전체 1년의 정부 세액 중에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의 이 정도는 지켜줘야 그래도 경제가 어렵던 아니면 경제가 저기 되던 그건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을 좀 기준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좀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말씀드리자마자 한두 끝도 말 수 없고 예술가들이 정말 어렵고 그렇지만 행정과 어떤 예술이 너무나 물과 기름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려면 결국 시흥시도 문화재단이라는 거에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과 문화예술 행정을 할 수 있는 전문 이 행정가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행정과 예술의 중간 역할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동의해요. 저희도 동의하는 게 시흥이 양적 팽창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아직 좀 부족한 모습이 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나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예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 부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성 모금액에 따라서 그 이자 발생분으로 매년 창작 환경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걸로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시흥 역시도 이런 기금 같은 경우 저희도 도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저희는 아직 그런 논의는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 설립과 연계해서 저희도 가능하다면은 기금을 같이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최소한의 퍼션을 가지고서 기금에 저희가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저는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면 티켓을 적정 가격에 잘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된 티켓의 가격을 다시 기금으로 조성시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금을 시출연금 재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구매하는 문화예술을 구매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금액들이 다시 예술로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자이신 김종훈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뭐 종합적인 의견이나 들어보시고 나서 좀 시흥에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같이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산재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인데 약간 말장난 같습니다만 이런 토론회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돼서 다양한 이해관계나 그런 문제들을 자꾸 도출해서 조금은 그래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야 어떤 약을 처방할 수 있을지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눴던 수많은 약들이 있었는데 그게 단계별로 또 환자에 따라서 이 처방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는 조금 지나긴 했는데 혹시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는 꼭 한번 함께 나누고 싶다는 분 한 분만 저희가 또 초청을 받겠습니다. 네, 박영규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간 시흥 박영규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언론을 한 20년 이상 해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문화예술 쪽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예술인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직접 어떤 일도 저질러 보기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김중원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살아남으려면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인들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영국의 그 BYMT 그쪽의 자료에 자체 수익이 90%, 그 다음에 공공 지원 10%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반대예요. 지자체가 9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1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똑같은 현상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영국에서 90%의 그 자체 수익을 얻어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 사례 BYMT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전에 그 BYMT는 수많은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 전체를 일반화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아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덕담 드리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술가들이 우리 지역의 공공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스타가 되는 게 우리 지역 시민들 위해서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술가 덕에 수많은 우리 시의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교육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된다면 공공재에 들어가는 거가 그게 아깝지 않은 투자의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스타 한 명이 우리 시흥시에 수많은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정책에서는
예술은 어떤 예술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죠. 행정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서 시흥의 시에 맞는 단계적인 행정과 예술가의 처우를 고민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조금 사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고, BIMT 같은 경우 말이죠. 생각보다 그 캠프에 참여하는 비용이 꽤 비쌉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15주간 프로그램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단체가 체리티, 약간 우리로 치면 그 비영리 단체예요, BIMT가. 근데 내가 그 BIMT에 우리 아들을 한번 보내려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한 1,200만 원씩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여하려면. 근데 선생님, 영어 캠프를 2주간 보내는, 해외에 보내는 뭐 이런 거 따지면 말이죠.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고, 없는 친구는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그런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공공이나 시나 정부의 재원이 아니고 민간의 이런 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원된 금도 포함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준공공재까지 해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 고급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의견 주실 분들의 면면이 보여서 말씀을 많이 저희도 말씀 많이 듣고 싶으나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질문을 여기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시나리오를 반절 이상 드러냈어요. 지금 사실 거의 다 빼고 발언으로 다 얘기했는데도 오늘 이야기를 다 채우기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회가 시흥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무엇을 채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시작점이 되길 바라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논의의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들을 충분히 저희가 다시 회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시흥이 무엇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 기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얘기들은 계속 충분히, 또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불만이나 비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의 대안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다양한 의견으로 모여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한 100분 가량 지금 좀 지나고 열리고 있는데, 오늘 함께해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 이 문화예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미 가지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함께 고민해달라, 그리고 마음 가져달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방안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